소위 여기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광을 예쁘게 염색을 하고 나면 이 이미지를 검출을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검출 방법이 있는데 이제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병리과에서 많이 쓰는 HN이나 이러한 이제 형광을 가지지 않고 하게 되는 이제 현미경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쭉 널어놨는데 가격순으로 널어놓은 거예요. 아래로 갈수록 비싼 거예요. 비싸죠. 아래로 갈수록 비싸고 아래로 갈수록 그 이제 테크니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위쪽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뭐 그냥 랩에서도 그냥 할 수 있는 수준. 집에서도 보는. 네, 근데 이제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덩치도 커지고 가격도 비싸지고 그렇죠. 이제 전용 기사가 계셔야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이미지 검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광학현미경은 아마 이것도 안 배웠다고는 아시진 않겠죠? 아, 저건 배웠습니다. 배우셨죠? 그 아래로는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광학현미경은 아마 조직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직접 네. 이게 보기죠. 보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광학현미경은 잘 아실 것 같고, 형광현미경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형광을 디텍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형광을 사용하려면 얘가 이제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형광을 이제 검출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형광 자체를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이미션 되는 파장대에서 읽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싫어하시는 레이저네요. 네, 그쵸. 근데 저기에서 보면 형광하고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이 있어요. 네. 형광하고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둘 다가 형광을 디텍하는 건데 이제 그 익사이테이션 시키는 소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은 형광을 익사이테이션 시키는 소스가 레이저인 거예요. 근데 그냥 형광 현미경은 그냥 이러한 브라이트 소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잘 나올 것 같으세요? 형광이? 콘포칼이 더. 콘포칼이 그렇겠죠. 왜냐하면 형광을 더 잘 이제 익사이테이션 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공초점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초점이 잘 맞는 포커싱을 이제 하네요. 포커싱을 하게. 그러니까 형광 현미경이 비싸겠어요?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이 비싸겠어요? 콘포칼이 훨씬 비쌀 것 같습니다. 콘포칼이 비싸겠죠. 이미지는 더 좋아질 거고. 근데 다중 광자 현미경이 있잖아요. 네. 약간은 제 같은 경우에는 티슈가 이렇게 있으면 이미지를 검출해낼 때 예를 들어 100마이크로미터다 이러면은 공초점 현미경에서는 100마이크로까지는 포커싱이 돼요. 근데 조직이 막 한 500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그럼 거기까지 초점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 다중광자 현미경은 뭐냐면은 이게 한쪽 방향으로 안 하고 양쪽 방향으로 쏘아주면 되겠죠. 똘똘하네요. 똘똘하죠. 그러면 공초점이 비쌀까? 다중광자가 비쌀까? 당연히 멀티포톤이 비쌀 것 그렇죠. 같습니다. 멀티포톤이 비싸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실리아 했잖아요. 네. 실리아 같은 경우에 2D가 아니고 3D잖아요. 네. 깊숙이 박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10마이크로미터, 20마이크로미터로는 안 되는 거예요. 티슈가 제대로 분석이 안 되고 두꺼운 티슈에서 해야지 되니까 형광이나 이런 걸로는 잘 안 되고 이제 다중광자로 했을 때 더 잘 보여지게 되는 네. 그러한 거고, 뭐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 나노미터 단위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염색한 게 이제 화학 방법으로 했다라고 하면, 또는 이제 면역화학 염색 중에 효소 방법으로 했다 이러면 그냥 광학현미경으로 하면 되고, 형광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형광현미경을 하든 아니면 콘포칼을 하든 멀티포톤을 하든 하는 게 좋은데, 얘네들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장비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연구실에 형광하고 콘포칼이 있다. 그러면 그냥 콘포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콘포칼이 있고 멀티포톤이 있다 이러면 멀티포톤으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쓸데없이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콘포칼에서 커버가 되는데 굳이 양쪽으로 하면서 비싼 돈 들일 필요는 없을 교수님, 거니까. 그러면 저 멀티포톤 같은 경우는 콘포칼하고 다른 건 깊이의 차이만 네, 깊이 있을까요? 네. 검출하는 네. 그런 다른 것들은 다 네. 검출만 되기만 하면 비슷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직이 두껍거나 아니면 깊은 예를 곳을 들면 가야 브레인 되거나. 같은 경우에 시냅스가 연결된 루트를 찾아가고 싶어. 이러면 콤포칼로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멀티포톤으로 가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막 리버처럼 이렇게 거의 이제 똑같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비슷한? 네. 그러면 굳이 멀티포톤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 비용 차이가 많이 나나요? 기계값 아주 말고 많이 나죠. 이미징 한번 할 때 비용. 사용료요. 사용료도 많이 나죠. 사용료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연구소에 형광현미경하고 공초점 현미경이 있어요. 네. 그러면 형광현미경은 돈 안 받아요. 무료. 저거는 왜냐하면은 돈 들 게 별로 없어요. 소모품 별로 없어요. 그냥 형광만 뭐 한 수명이 있기는 하지만 좀 싸요. 근데 이제 공초점 현미경으로 갈수록 조금 이제 장비가 좀 복잡해지고 고장날 확률이 높고 소모품도 많아지니까 이제 돈을 좀 더 이렇게 근데 멀티포톤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그러니까 콤포칼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대부분의 대학이 다 가지고 있어요. 콤포칼까지는. 아 그래요? 네, 근데 멀티포톤은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비싼가 보죠? 네, 장비 자체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 이제 100억 단인가요? 100억까지는 아니고 한 2, 30억 정도, 20억 그 정도 될 것 제가 같아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저를 위해서 선물 한번 해주시죠. 교수님, 저희 학교에 교수님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한번 그런 꿈을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이제 콤포칼까지 저희 연구소에는 있으시고,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학교에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멀티포톤이라든지 전자현미경도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보면 실제 이미지 봐보면 되게 많이 차이 나죠. 네. 왼쪽 이미지가 좋으세요? 오른쪽 이미지가 좋으세요? 오른쪽이 좋죠. 그쵸? 네, 콤포칼이 훨씬 선명하고 네. 뭔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약간 콤포칼은 약간 뭉개진 듯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쵸. 그래서 저게 그냥 일반 형광 네, 그냥 형광 이미지죠? 네. 이미지고 옆에는 콤포칼 이미지예요. 저기 보면 색깔이 3개죠. 그러니까 네. 3개 염색을 한 거고 그러니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염색을 한 거고 똑같은 이미지를 하더라도 뭘로 이제 디텍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논문에는 빨간색이 뭔지, 녹색이 뭔지, 파란색이 뭔지 기술하게 되어 네, 있죠.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연구실에서는 저희끼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돈만 있으면 다 한다. 돈만 있으면 한다. 라고 할 정도로 약간은 조금 기술들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뷰어들이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이렇게. 근데 좀 궁금한 게요. 좀 무식한 질문일 수 있는데 무식한 질문일 것 같은데 세포 안에 있는 거를 염색을 하려면 그러니까 멤브레인에도 있고 예를 들면 세포 뉴클레우스 쪽에 있는 거를 두 개 다 보겠다라고 하면 이 세포 안에 플로리센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무식한 질문이 아니시고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멤브레인은 바로 이렇게 네. 있으니까 잘 디텍이 되는데 핵은 항체가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전처리를 해줘요. 뭐 트리톤 X백이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시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약으로 전처리를 해주면 요 포어를 조금 열어줘요. 핵으로 들어갈 수 있게.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이제 내 단백질이 어디에 있는지의 위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으면 실험하기 훨씬 더 쉽죠. 네. 네. 근데 그거 역시도 연구실에서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게 돈만 있으면 그러한 전처리를 해주는 킷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처리 어디로 들어갈 때는 뭐를 써서 하면 네.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키트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군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은 항체가 이제 좋은 항체도 있지만 새로 발견된 단백질은 항체가 좀 안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항체가 안 좋을 때 시그널을 올릴 수 있는 서포트할 수 있는 시약 뭐 이러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리뷰어들이 요 정도의 실험들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던져주죠. 누가 못하냐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아니 제가 사실은 좀 놀랬던 게 우리 교수님이 어느 날
어떤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보자고 하시길래 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만 보는 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소위 채널이랄지 네. 프로테인이랄지 이런 거를 보시려고 하시길래 그걸 어떻게 보지? 그랬거든요. 저는 네. 이걸 어떻게 해서 보지 그랬는데 세상에 그런 걸 볼 수 있도록 키트가 네, 그쵸. 다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상상으로 이거 볼 수 있을까 하는 건 웬만한 건 다 알려져 다 있는 봐요. 그러니까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소기관의 이제 마커들, 단백질 마커들, 염색할 수 있는 마커들이 이미 다 상용화가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염색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포 소기관만 분리할 수 있는 키트도 또 따로 팔아요. 팔고. 그래서 조직 내에서 나는 미토콘드리아만 분리하고 싶어 이러면은 그러한 시약들도 다 팔아서 돈만 있으면 네, 돈만 있으면은 이제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콤보칼은,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형광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현미경만 하나 있는 거예요. 형광현미경이라면.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콤보칼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이제 소스가 있는 거예요. 레이저. 레이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 옆에 이제 쿨러 같은 게 있어요. 계속 열을 받으면 안 되니까. 쿨러가 하나 있고, 여기 이제 모니터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 이미지가 이렇게 컴퓨터로 이동이 되게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콤보컬의 구성은.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제 재밌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 콤보칼 레이저 스캐닝 마이크로스콥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 50 먹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